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상승은 상승이었지만 그 반등폭은 굉장히 아쉬웠죠. 네, 맞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반등했지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상반기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음식료, 전력기기 그리고 화장품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또 있었던 실적 발표들,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부진 소식과 더불어서 GM까지 지금 테슬라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까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오늘 여파 좀 염두에 두시면서 국내 증시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릴 땐 화끈하게, 또 오를 땐 소심하게, 반등도 반등다워야 어디 포트도 재정비할 맛이 나지. 반등이 반등답지 못하니 상승장에서도 내 계좌 볼 용기가 나지 않는 국내 증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장기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국내 증시. 7월 23일 화요일장 한마디입니다. 김은 샜지만 반등은 반등으로 정해봤습니다. 양시장 장중 1% 넘게 오르기도 했지만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전강 후약을 보였던 전거래일. 김은 샜을지언정 그 반등의 중심을 잡아준 섹터는 분명 의미가 있어 보였죠. 상반기 실적 주도주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전력기기, 화장품, 미용기기, 음식료 섹터에는 온기가 확산되면서 관련주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졌던 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월요일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일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던 강세보다는 상승폭이 작았는데요. 특히 국내 증시는 1%대 강세로 출발했으나 장 후반 들어 관망세가 부각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1,222억 원 매수했는데요. 한편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은 장 초반에는 매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장 후반 들어 2천억 원 넘게 매도했고요. 이는 지수 상승폭 축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0.39% 상승했고요. 2,774선에서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0.27% 상승해 81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시장 속 상반기 실적 주도주가 부각이 됐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등은 매물이 출회하며 약세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미용기기주들은 수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정용 미용기기 상반기 수출액이 벌써 작년 연간 수출액의 84% 수준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부각됐고요. 라메디텍, 메디톡스는 각각 6.9%, 5.1%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증시에서 골드만삭스는 네이버 웹툰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며 목표가를 $62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네이버 웹툰이 17% 올랐고요.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웹툰 관련주들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CEO죠, 머스크가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2026년에는 외부에도 판매할 것이라고 밝히자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섹터가 또 주목을 받았는지도 주목해 보시죠. 자, 이렇게 양시장 상승은 상승이었지만은 그 상승폭은 굉장히 아쉬웠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지루했지만 그 안에서도 투자자들의 눈을 아주 번뜩 뜨이게 한 기업이 있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어메이징한 실적에 모두가 놀랬다. 정말 놀라웠던 HD현대일렉트릭의 2분기 성적, 전력설비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요, 그냥 HD현대일렉트릭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성적이 발표가 됐고 어제 우리 시장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 즉각 반영을 해줬기에, 그리고 주가는 올해 들어서 무려 4배나 폭등하면서 쭉 우상향을 보였기에 오늘의 브리핑이 살짝 뒷북이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는 데는 와, 2분기 성적이 이 정도로 잘 나왔다고? 그렇다면 전력기기 섹터 이거 최소 한 달 정도는 더 랠리 이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도대체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온 거고, 또 남은 올 한 해 성적은 계속 잘 나올 건지, 그리고 이제 줄이어 발표될 여타 다른 변압기업체들의 성적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줄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도래해서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의 성적은 도대체 얼마나 좋았던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2분기 매출액입니다. 9,169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대비 42% 넘게 급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10%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은 더 놀라운데요. 2,1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시장 기대치였던 1,243억 원을 약
70% 가까이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31%나 폭등,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하게 포착이 된 것을 증명해주니 사실 국내 증시 안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정직하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반영해준 날이 흔한 날은 아니잖아요. 변압기 3대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컨센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좋아질 것으로 이미 예상이 됐던 HD 현대일렉트릭이었지만 그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거래 대금도 빵빵하니 또 외국인 기관이라는 수급의 주체도 뚜렷한 종목이니 주가는 정직하게 또 화끈하게 슈팅을 보여줍니다. 과거 변압기 대형 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최대치를 10% 중반대로 보았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를 비웃듯 24년 2분기 HD 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은요 20%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요, 당분간 이 영업이익률이 크게 변동될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의 실적이 일시적 일회성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두 번째 그래프가 북미 시장 수주 현황과 세 번째 그래프가 중동 시장 수주 현황입니다. 수주 금액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납기를 고려한 선별 수주 때문이었고요. 수주 잔고는 여전히 2분기에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HD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요, 그냥 심플하게 미국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미국에서 2030년까지 166% 급증하는 미국. 이 매출 비중이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매출 비중이 연말로 갈수록 증가한다는데 투자 포인트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주 매출 비중 2025년까지 50%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울산과 미국 엘라바마 변압기 공장 증설분이 있죠. 여기에다 청주에 있는 중저압 차단기 스마트 신공장 생산력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 올 한 해 매출 3조 3천억 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들은 발빠르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오늘 나온 하나증권의 리포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아주 예쁩니다. 상단이 너무 많이 열리는 실적입니다.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는요, HD현대일렉트릭의 목표가 기존 대비 50% 상향 조정하면서 4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 대선 전국 불확실성에 따른 북미 인프라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도 전력 공급 부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은 여전하기에 중장기 실적 측면에서 뚜렷한 악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진 전력 변압기 섹터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어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한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미국이 끌고 중동이 뒤에서 받쳐주는 기업, 그리고 사우디에 집중돼 있던 수주가 오만이나 쿠웨이트 등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 일단 실적의 키는요, 북미 쪽 매출이 꽉 잡고 있다고 강조했죠. 주가는요, 전날 17.6% 급등 마감했습니다. LS일렉트릭 보시죠. 오랜 기간 고가 돌파를 못하고 있더니 어제 대장주 HD현대일렉트릭을 따라 함께 폭등 마감했습니다. 시총 7조를 찍으면서 MSCI 편입 후보 1순위다운 저력을 발휘해주고 있는 모습. 2개월 만에 신고가 돌파했거든요. 종가는요, 25만 9천 원이었습니다. 효성중공업 보시죠. 기관의 강한 매수 속에 10% 넘게 어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재룡전기도 반등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룡전기까지 확인해 보시죠. 8만 원 밑으로 내려왔던 주가가 전날 장중 9만 8천 원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도 너무 좋았던 전력기기 섹터,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덜 좋아지지는 않을 섹터, 바로 K변압기의 지속적인 선전을 힘차게 또 간절하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죠. HC현대마린솔루션은 보통주 한 주당 450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200억 2,500만 원이고요.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입니다. 이외에도 하림지주는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689억 4,900만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코는 산업용 보일러 및 스크러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스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수 규모는 약 519억 원으로 이는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의 지분 49.4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주요 주주는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거래할 때 해당 내용을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또 글로벌 뷰티 및 화장품 전문 전시회인 인터참 코리아가 오늘부터 26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앞서 언급한 AC 현대마린솔루션 외에도 LG 이노텍, 하나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자, 지금 미국 대선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뒤를 바짝 쫓아 45%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7%, 당선 가능성 확률이 47%라면 해리스 부통령이 45%까지 치고 올라온 건데, 자, 이렇게 테슬라와 GM의 실적이 부진했다, 전기차 타격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정책 테마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그동안 에너지가 응축됐던 비만 치료제 섹터에 우리 한번 주목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부디 힘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꼭 좀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